9만 명이 동의해도 기사화되지 않는 국민청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 국민청원이 그 주인공이 됐어요. 사실 기사화가 되긴 했죠. 딱 4건이요. 심지어 이제 3건이에요. 하나는 삭제가 됐더라고요. 3천 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한 기사도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9만 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적은 건 또 처음 보네요. 왜 이럴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죠. 혹시 기사와 광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요즘 그 경계가 참 모호해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인 것처럼 위장한 광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죠. 최근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대표적이고요. 근데 자동차 업계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껏 여러분들이 봐왔던 언론 기사가 현대차의 눈치를 보며 작성된 거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기사들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건 현대차가 국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막강한 점유율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현대차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로도 이어져요. 아니, 변화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도 이어지죠. 이게 또 상당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 가짜뉴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뉴미디어의 탄생으로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탄생했고요. 기존 언론 매체들의 수익 구조도 변화하면서 생긴 표현인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적어도 자동차 시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 뉴스고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어두운 이야기, 어찌 보면 참 답답하고 씁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비판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이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의 키워드는 4가지죠. 제조사, 언론, 소비자, 여론. 이 4가지 키워드는 오늘 영상에서 계속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현대차와 언론의 관계, 그 속에 숨겨진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오토포스트를 비롯한 유튜브 채널 2곳을 고소했잖아요. 관련 기사가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한 포털 사이트를 기준으로 50건이 넘는 기사가 있었어요. 반대로 이번 국민청원 관련 기사는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네, 4건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그중 1건은 삭제됐고요. 그러면 혹시 지난 10월에 G70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8월에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했고요. 비슷한 사고가 2018년에도 있었죠. 근데 이 화재 사고와 관련된 기사 몇 건이었을까요? 네, 딱 1건밖에 없어요. 반면에 최근에 있었던 전주 BMW 화재 사고 관련 기사는 어떨까요? 무려 10건 정도였어요. 이건 어떠세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최근에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차에게 부과한 900억 원의 배상금이요. 마치 세타2 엔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됐고요. 현대차가 세타2 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처럼 쓰인 기사들이 정말로 많았죠. 실상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최소 9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고요. 아직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도 말이에요. 네, 현대차와 언론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현대차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다뤄야 하는 비판적 내용은 최대한 우호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정답은 광고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언론사가 유지되려면 지속적인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혹시 인터넷 언론 기사를 보면서 비용을 지불하신 적 있으세요? 네, 대부분 무료로 보시죠? 그러면 이 언론사들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요? 네, 여기서 광고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종이신문도 이전부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인터넷 기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재계 순위를 기준으로 국내 2위 대기업이죠. 지난해 매출은 105조 원을 넘겼고요. 이 대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자동차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광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현대차는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라는 거죠. 특히 현대차 그룹의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70.6%.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가장 큰 광고주라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언론사들에게 현대차는 거대한 광고주라는 거죠.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현대차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은 1년에 몇십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지방 언론 매체들이 받는 광고 수익도 적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와 언론사들의 관계는 광고주와 광고 업체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물론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광고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광고가 있어야지 소비자들도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문제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와 광고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 지금부터 이 둘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인데요. 기사형 광고가 대표적이죠. 버젓이 기자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기사처럼 쓰인 광고를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소비자들은 이게 제조사의 주관적인 홍보가 들어간 광고라는 걸 모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마치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인 언론 기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창 뜨거웠던 유튜브 뒷광고 논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었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기사 중에서도 이런 기사형 광고가 상당히 많죠. 2번째 문제는 광고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인데요. 이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A라는 언론 매체가 있어요. 이 언론 매체는 제조사로부터 1년에 10억 정도의 광고 수익을 지불받죠. 근데 만약 이 매체가 제조사를 비판하는 기사 또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어떨까요?
제조사는 이 매체에게 더 이상 광고를 주지 않겠죠. 광고를 받아갈 매체들은 많으니까요. 결국 제조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내보낸 A라는 언론 매체는 연간 10억 원이라는 광고 수익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언론사들은 제조사에게 최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제조사의 잘못에 대한 기사는 최대한 적게 내보내거나 아예 내보내지 않고요. 제조사를 칭찬하고 홍보하는 기사는 최대한 많이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 또는 기사형 시승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조사로부터 광고를 위해 시승차를 제공받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조사로부터 시승차를 제공받았다고 고지한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를 고지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인데요. 마치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행된 시승기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광고를 위해 장단점을 모두 보여주지 않고 장점만 부각한 시승기가 객관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시승기를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조사로부터 시승차를 제공받아 시승기를 내보내는 매체가 제조사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어떨까요? 네, 제조사는 더 이상 시승차를 제공하지 않겠죠? 이 시승차들을 받아갈 매체들은 많으니까요. 저희도 현재 이런 상황이라서 시승기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죠. 다행히도 몇몇 구독자분들이 차량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시승기를 준비 중에 있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오토포스트는 광고를 받지 않나요? 네, 초창기에는 몇몇 제조사로부터 시승차를 제공받아 시승기를 진행했지만 이를 명확히 밝혔고요. 현재는 이마저도 받고 있지 않죠. 또 저희 모회사는 콘텐츠 회사이고 광고 대행업도 맡고 있지만요. 이건 모회사의 이야기일 뿐이어서 오토포스트는 광고 대행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오토포스트의 수익 구조는 영상의 경우 자동차 광고와는 무관하게 유튜브 광고 수익이 전부고요. 인터넷 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광고와는 무관하게 구글 광고 수익이 전부죠. 나머지는 쇼핑몰 수익에서 나오고요. 이건 구독자분들을 비롯한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제조사의 광고 없이도 자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판 콘텐츠를 내보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제조사를 비판하는 게 정말로 힘드네요. 외부의 압력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상당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고발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현대차와 언론사의 이런 관계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서 악순환이 등장하죠. 현대차는 높은 점유율과 자본을 통해서 수많은 광고를 내놓고요. 언론사는 이 광고를 받기 위해 제조사의 우호적인 기사들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영상도 해당되고요. 이렇게 되면 현대차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들이 비판적인 기사들보다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죠. 결국 우호적인 기사들이 대부분이니 자연스럽게 우호적인 여론이 생길 거고요. 이건 다시 현대차의 판매량으로 이어지겠죠. 또 저희 오토포스트가 알려드리는 비판적인 정보가 상당히 소수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비판적인 정보는 익숙치 않으니 불편하고 어색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현가다, 맹목적이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많은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죠. 내 차는 안 그런데 유독 이 채널만 난리다. 소수의 문제지 않냐? 네, 유독 저희 채널만 난리죠. 저희의 광고주는 시청자분들이니까요. 그런데 현대차의 결함과 서비스 센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과연 소수였나요? 그들의 부적절한 대처와 실태가 정말로 소수였나요? 그리고 만약 소수라면 소수라는 이유로 내버려둬도 괜찮은 걸까요? 다행히도 최근 저희 영상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내 차만 안 그러면 돼. 이런 표현들이 내 차는 안 그러겠지. 이런 표현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차도 안 그래야 돼.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저희 국민청원에 대한 기사도 마찬가지죠. 9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에 대한 기사가 겨우 4건, 심지어 한 건은 삭제돼서 3건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저희가 많은 언론사들에게 이 내용을 제보해봤는데요. 그들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하나같이 똑같았죠. 기사화할 수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묻자 2가지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네거티브성 기사라 내보낼 수 없다. 그리고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지 못해서 내보낼 수 없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네거티브성 기사라 내보낼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네거티브하다는 걸까요? 이게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이라는 걸까요? 정답은 하나겠죠? 두 번째,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지 못해서 내보낼 수 없다. 이건 그나마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현대차의 고소 관련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들 중에서 저희의 입장을 물어본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보면 씁쓸하게만 하네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와 언론사의 관계는 대부분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관계고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많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오늘의 키워드, 제조사, 언론, 소비자, 여론. 오늘 영상에서 정말 자주 등장한 용어들인데요. 정리해볼게요. 결국 제조사와 언론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여론이 형성되죠. 그리고 이게 다시 제조사의 판매량으로 이어져요.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요.
결국 소비자들은 더 많이 본 정보, 더 자주 본 정보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요. 결함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제조사의 문제점이나 결함에 관련된 내용에 공감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갑의 입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진실을 가리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을의 입장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요구받는 것이 문제일까요? 저희 오토포스트의 결함이나 서비스 센터의 부적절한 대응을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결함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제조사와 언론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지 않을까요? 저희도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는 언론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진짜 뉴스고 어느 쪽이 가짜 뉴스일지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100대 중에 한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해서 나머지 99대에도 결함이 있을 거란 건 아니다. 네, 반대로 나머지 99대에 결함이 없을 거란 것도 아니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제조사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100대 모두 결함 없게 만들거나 결함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목숨과 직결된 기계장치,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해야 하는 기계장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결함들, 밝혀진 건 소수이니 나머지는 괜찮다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종의 안전불감증이지 않을까요? 진부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동차 결함, 그리고 서비스 센터의 부적절한 대응, 지금까지는 뉴스에서만 봤지만 다음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분노는 어리석은 웃음보다 훨씬 아름답다. 인도의 지도자 오쇼 라즈니 씨가 한 말인데요. 현대차를 향한 소비자들의 분노와 언론들의 웃음 중 어떤 게 진짜일까요? 현대차가 오토포스트를 고소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진실이 두려워서였지 않을까요?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이원섭이었습니다.